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눈을 뜨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딘가를 응시하며 경계 근무를 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에는 창을 꽉 쥐고 있고 허리는 꼿꼿하게 펴져 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의 속눈썹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고 숨을 쉴 때마다 나와야 할 입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는 죽었습니다. 적의 칼에 맞은 게 아닙니다. 화살에 맞은 것도 아니에요. 그는 그저 앉은 채로 밤새 몰아친 추위에 자신의 체온을 모두 빼앗기고 그대로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동료가 와서 그의 어깨를 쳤을 때 그는 마치 돌덩이처럼 옆으로 툭 쓰러졌습니다. 꽝꽝 얼어붙은 땅 위로 말이죠. 도대체 그날 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는 죽는 순간까지 창을 놓지 못했을까요?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500년 전 조선이라는 나라의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말이에요. 준비됐나요?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따뜻한 잠옷, 푹신한 이불, 그리고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는 잠시 잊어주세요. 대신 살을 애는 듯한 바람 소리와 백가죽이 등짝에 달라붙는 듯한 허기, 그리고 옆 사람의 심장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 어둡고 긴 밤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조선의 평범한 농부입니다. 아니, 농부였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흙냄새를 맡으며 밭을 갈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관아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불렀죠. 나이가 찼으니 나라를 지키러 가야 한다고요. 선택권은 없습니다. 당신은 양인이니까요. 양반댁 도련님은 책을 읽는다는 핑계로 빠져나가고 옆집 부자 영감은 돈으로 사람을 사서 대신 보냈지만 가진 것 없는 당신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짐을 쌉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나라에서 오라고 했는데 나라에서 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옷도 무기도 입고 갈 옷도 당신이 챙겨야 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쌈짓돈을 털어 낡은 소못 하나와 녹슨 칼 한 자루를 구해옵니다. 어머니는 눈물바람으로 주먹밥 몇 덩이를 싸주시죠. 그렇게 당신은 집을 떠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걷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 멀리서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병영, 첫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나라를 지키러 왔으니 잠잘 곳은 주겠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자 교관이 소리칩니다. 각자 자리에 누워라. 방씨는 두리번거립니다. 방이 어디 있지? 지붕은 어디 있지? 그런데 선대 병사들이 주섬주섬 자리를 잡는 곳은 다름 아닌 마당 한 구석, 처마 밑 흙바닥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흙바닥 위에 짚을 듬성듬성 깔아놓은 게 전부예요. 여기서 자라고요? 라고 물어보고 싶지만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곤장이 날아올 테니까요. 겨울바람이 휑한 마당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당신은 덜덜 떨며 자리에 눕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속옷을 뚫고 뼈마디 하나하나를 찌르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잠들 수 없는 추위입니다. 그때 누군가 당신의 등을 툭 칩니다. 어이 신입, 그렇게 혼자 떨어져 있으면 얼어 죽어. 이리 와서 붙어. 그제야 당신은 알게 됩니다. 병사들이 왜 서로 엉겨붙어 있는지 말이죠. 낯선 사내들이 서로의 몸을 꽉 끌어안고 있습니다. 징그럽다고요? 아니요. 그 순간에는 그것보다 더 간절한 건 없습니다. 앞사람의 등에서 전해지는 미지근한 온기, 그것만이 당신을 살게 하는 유일한 난로니까요. 이걸 원앙잠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부부 금실 좋은 원앙처럼 딱 붙어 잔다고 해서요. 참 슬픈 이름이죠. 당신은 낯선 남자의 등에 얼굴을 묻습니다. 땀 냄새, 흙 냄새,
그리고 오랫동안 씻지 못한 귀퀴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하지만 그 냄새가 역겹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듭니다. 아, 이 사람 살아있구나. 나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바깥쪽에 누운 병사가 춥다고 소리를 지르면 안쪽에 있던 병사가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엎치락 뒤치락 누구 하나 편하게 다리를 뻗지 못합니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병영 안쪽 기와지붕이 얹어진 건물입니다. 창호지문 너머로 따뜻한 주황색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장교들이 머무는 방입니다.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아궁이에 불이 뗐다는 증거죠. 뜨끈한 온돌방, 두툼한 요와 이불. 상상만 해도 몸이 녹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바람도 들어오지 않겠죠. 어쩌면 그들은 따뜻한 술 한 잔을 기울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가 납니다. 울분이 치솟습니다. 같은 나라를 지키러 왔는데 왜 우리는 개처럼 밖에서 자고 저들은 방에서 자는가? 주먹을 꽉 쥐어보지만 얼어붙은 손은 감각이 없습니다. 옆에 누운 동료가 쯧쯧 혀를 차며 말합니다. 보지 마. 보면 배만 더 고프고 몸만 더 춥다. 그냥 눈 감아. 그의 말이 맞습니다. 잊어야 합니다. 저 따뜻한 불빛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몸을 더 웅크리고 얇은 옷자락을 여밀 뿐입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립니다. 저녁에 먹은 거라곤 시커먼 잡곡밥 한 덩이와 소금국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마저도 모래가 씹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래 섞인 밥이라도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습니다. 배가 고프니 추위가 더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밤은 깁니다. 정말 지독하게 깁니다. 잠이 들만 하면 점호 소리가 들리고 겨우 눈을 붙일만 하면 순찰을 돌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적의 기습이 있을지 모른다. 눈 똑바로 뜨고 있어라. 교관의 고함에 당신은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창을 들고 성벽 위로 올라갑니다. 성벽 위는 더 춥습니다. 바람을 막아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손발이 꽁꽁 얼어 터질 것 같습니다. 발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당신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제자리에서 뛰기도 해봅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뼛속까지 얼어붙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당신은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옆에서 보초를 서던 김씨 아저씨가 말을 겁니다. 자네, 고향이 어딘가? 전라도입니다. 아저씨는요? 나는 충청도요. 집에 두고 온 마누라가 해준 청국장이 생각나는구먼. 뜨끈한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소원이 없겠어. 음식 이야기, 금기어나 다름없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상상 속에서라도 따뜻한 국물을 마셔야 버틸 수 있으니까요. 당신도 맞장구를 칩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래기죽을 참 잘 끓이셨는데 가을에 말린 무청을 푹 삶아서 된장 풀고 끓이면 그 냄새가 살인문 밖까지 났거든요. 두 사람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옵니다. 마치 그 입김이 상상 속의 음식 김인 것처럼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잠시나마 추위를 잊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끊기는 순간 다시 현실의 냉혹한 추위가 덮쳐옵니다. 김씨 아저씨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살아서 돌아갈 수 있겠지. 그 질문에 당신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병영에서의 훈련 기간이 끝나고 진짜 전쟁이 터졌습니다. 상황은 더 끔찍해졌습니다. 이제는 지붕 있는 곳에서 자는 것조차 사치가 되었습니다. 행군, 끝없는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무거운 군장을 메고 하루 종일 걷습니다. 집시는 며칠 만에 다 해져서 너덜거립니다. 발바닥은 물집이 잡히고 터져서 피투성이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뒤처지면 죽음이니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그 자리가 바로 침실이 됩니다. 길가, 논두렁, 산비탈, 아무데나 쓰러져 눕습니다. 비라도 오는 날이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차가운 겨울비가 옷을 적십니다. 젖은 옷은 갑옷보다 더 무겁게 몸을 짓누릅니다. 몸이 젖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가 딱딱 부딪혀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불 좀 피우면 안 됩니까?
누군가 애원하듯 묻지만 장교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연기가 나면 적에게 들킨다. 참아라. 참아야 합니다. 산다는 건 참는 것의 연속입니다. 당신은 젖은 낙엽을 긁어 모아 바닥에 깝니다. 그리고 웅크리고 앉습니다. 눕지도 못합니다. 땅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누우면 심장이 멎을 것 같거든요. 무릎을 세우고 그 사이에 머리를 파묻습니다. 쪽잠, 말 그대로 쪼그려 자는 잠입니다. 어느 날 새벽 당신은 옆에서 자던 동료를 깨웁니다. 어이, 일어나, 출발해야지. 하지만 그는 대답이 없습니다. 흔들어 봅니다. 몸이 통나무처럼 뻣뻣합니다. 얼굴을 보니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눈은 감지 못한 채 허공을 보고 있습니다. 간밤의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떠난 겁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고통스럽다는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조용히 꺼져버린 생명. 당신은 그의 눈을 감겨줄 여유도 없이 다시 짐을 쌉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습니다. 내가 저렇게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자신이 혐오스럽지만 그것이 생존 본능입니다. 자, 이제 장면을 바꿔보겠습니다. 산성이 보입니다. 바로 남한산성입니다. 경자호란, 그 혹독했던 겨울을 기억하시나요? 당신은 지금 그 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밖에는 청나라 군대가 새까맣게 포위하고 있고 안에는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록적인 추위가 닥쳐왔습니다. 성 안의 건물들은 왕과 높은 신하들이 차지했습니다. 당신 같은 병졸들은 성벽 위나 처마 및 복도에서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땔감이 떨어져 불도 피울 수 없습니다. 가만히 한 장을 덮고 밤을 견뎌야 합니다. 배급되는 식량은 하루 한 줌의 쌀이나 콩이 전부입니다. 배가 고프니 몸에서 열이 날 리가 없죠. 당신은 성벽을 지키며 손을 호호 불어봅니다. 하지만 입김마저 얼어버릴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점점 하얗게 변하다가 검붉게 죽어갑니다. 동상입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칼자루를 쥐고 싶은데 손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발가락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걸을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성 안의 풍경입니다. 높은 벼슬아치들은 추위를 피하려 털옷을 겹겹이 입고 방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탁상공론을 벌이며 명분을 이야기합니다. 오랑캐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 라고 외칩니다. 그 말을 듣는 당신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나와서 하룻밤만 이 성벽 위에서 자본다면 그런 말이 나올까? 어느 날 밤 당신은 너무 배가 고파서 성벽 틈에 자라난 소나무 껍질을 벗겨 씹습니다. 쓴맛이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때 옆에 있던 어린 병사가 울먹입니다. 형님,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15이나 되었을까요? 솜털이 보송한 아이입니다. 당신은 그 아이의 어깨를 감싸줍니다.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조금만 참자, 곧 끝날 거야. 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그 아이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웅크린 채로 어머니를 부르던 그 입모양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아이의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편지 한 장을 발견합니다. 글을 몰라 읽을 수도 없는 그저 어머니가 주신 부적 같은 종이 쪼가리였습니다. 당신은 하늘을 봅니다. 눈이 내립니다. 무심하게도 아름다운 눈이 내립니다. 이 눈이 우리를 덮어주면 영원히 잠들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는 위험한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전하, 항복하시옵소서. 백성이 다 죽습니다. 누군가의 외침이 들리는 듯합니다. 결국 왕은 성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삼전도의 굴욕, 역사는 그것을 치욕이라 부르지만 성벽 위에서 살아남은 당신에게는 그저 이제 집에 살 수 있다는 안도감뿐이었습니다. 비겁하다고 욕하지 마세요. 생존은 그 어떤 명분보다 처절하고 무거운 것이니까요.
이번에는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육지의 추위가 칼날 같다면 바다의 추위는 젖은 솜이불 같습니다. 무겁고 끈적하고 절대로 떨쳐낼 수 없는 그런 추위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판옥선, 조선 수군의 배 위에 있습니다. 이 배는 거대한 나무 성입니다. 하지만 잠잘 곳은 없습니다. 배 밑바닥 격군실, 노를 젓는 공간입니다. 수십 명의 격군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노를 젓습니다. 땀 냄새와 짠내, 그리고 배설물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전투가 벌어지지 않을 때는 노 사이에 몸을 구겨 넣고 잠을 잡니다. 다리를 뻗을 수도 없습니다.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쪽잠을 자야 합니다. 배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몸이 이리저리 쏠립니다. 멀미가 올라옵니다. 먹은 것도 없는데 위에까지 토해냅니다. 하지만 쉴 수 없습니다. 장관, 사령관의 북소리가 울리면 다시 노를 잡아야 합니다. 손바닥은 물집이 터져 피와 고름이 엉겨붙었습니다. 노자루에 피가 묻어 미끌거립니다. 갑판 위 전투병들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닷바람은 육지바람보다 매섭습니다. 소금기를 머금은 바람은 옷을 눅눅하게 만듭니다. 젖은 옷을 입고 밤을 보내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불을 피울 수도 없습니다. 배는 나무로 만들어졌으니까요. 화약도 있습니다. 불티 하나라도 튀면 모두 죽음입니다. 그러니 찬밥을 물에 말아먹으며 버텨야 합니다. 식수도 귀합니다. 썩은 물이라도 감지덕지하며 마십니다. 어느 겨울밤 파도가 높게 칩니다. 갑판 위로 바닷물이 들이칩니다. 옷이 흠뻑 쳤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당신은 방패판 뒤에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떱니다. 옆에 앉은 동료가 중얼거립니다.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게 낫겠어. 이렇게 얼어 죽는 것보다야. 그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적의 총탄보다 더 무서운 건 이 끝없는 추위와 기다림입니다. 밤새도록 칠흑 같은 바다를 노려봐야 합니다. 저 어둠 속에서 언제 적선이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파도 소리가 적의 함성 소리처럼 들립니다. 환청이 들리고 헛것이 보입니다. 정신이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난중일기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병사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리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술을 돌렸다는 이야기, 옷을 벗어 덮어주었다는 이야기, 장군님조차 어찌할 수 없는 그 극한의 상황, 영웅의 신화 뒤에는 이렇게 이름 없이 얼어 죽고 굶어 죽은 수많은 수군들의 고통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당신은 운 좋게 살아남았습니다. 사지 멀쩡하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당신을 부둥켜 안고 웁니다. 아이들은 낯선 아버지를 보며 숨습니다. 살아왔으니 됐다. 살아왔으니 됐어. 아버지는 앙상해진 당신의 등을 두드리며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다 끝난 걸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다시 그 차가운 흙바닥의 냉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귓가에는 죽어간 동료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춥다, 추워 하는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돕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납니다. 적이 쳐들어온 줄 알고 식은땀을 흘립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여보, 왜 그래요? 꿈꿨어요? 당신은 고개를 젓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 영혼의 절반은 아직도 그 차가운 병영마당에 시체가 질비한 산빛 아래 흔들리는 배 위에 남아있다는 것을요. 따뜻한 이불이 오히려 죄스럽게 느껴집니다. 나만 이렇게 편안해도 되는 건가? 나 대신 죽은 김씨 아저씨는, 그 어린 소년 병사는 지금 차가운 땅 속에 있는데 이 죄책감과 공포는 평생 당신을 따라다닐 겁니다. 술을 마셔도 일을 미친 듯이 해도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말이죠. 나라에서는 공을 세운 장수들에게는 땅을 주고 벼슬을 줍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쌀 한 가마니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밀린 세금을 내라며 독촉장이 날아옵니다. 허탈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 지옥을 견뎠나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시 쟁기를 잡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살아남은 자의 몫을 해야 하니까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지금 당신의 방을 둘러보세요. 따뜻한가요? 편안한가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따뜻한 잠자리가 500년 전 그들에게는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건 어쩌면 그 차가운 밤을 견뎌낸 수많은 이름 없는 당신들 덕분이 아닐까요? 역사책에는 왕의 이름과 장군의 이름만 기록됩니다. 몇 년 몇 월의 전쟁이 났고 누가 이겼다는 결과만 남습니다. 하지만 그 행간에는 글자 사이사이에는 밤새 추위에 떨며 서로의 체온에 의지했던 수만 명의 병사들의 숨결이 숨어 있습니다. 꽁꽁 언손으로 창을 쥐고 가족을 생각하며 눈물에 삼켰던 그들의 밤이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잠시만 생각해 주세요. 500년 전 오늘 같은 밤 얇은 헛헛한 벌로 칼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던 그 누군가를요.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로운 밤이었다는 것을요. 이야기를 마치며 다시 처음에 봤던 그 병사를 떠올려 봅니다. 앉은 채로 얼어 죽은 그 병사. 그는 왜 웃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마지막 순간 몽롱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는 고향집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있는 꿈을 꾸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끓여준 뜨끈한 국을 한술 뜨는 꿈을요. 비록 몸은 차가운 얼음덩어리가 되었지만 그의 마지막 꿈만큼은 따뜻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제 당신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 이 따뜻함에 감사하며 안녕히 주무세요.